스카이캐슬은 종편 기준 역대 1위 시청률을 갱신하며 최종 화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라는 저조한 시청률로 시작해 스타 작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중무장했던 기존 흥행작들을 넘어선 비결은 화제성을 넘어 깊은 작품성까지 갖췄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왜 성공했냐 보단 이 성공이 왜 특별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종화까지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말을 포함하는 리뷰가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 19화까지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중파가 더 낫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종편 드라마들의 입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시작해 미생, 오 나의 귀신님, 시그널, 도깨비, 슬기로운 깜빵생활, 힘센 여자 도봉순,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등 기승전 사랑으로 끝나는 공중파에 비해 독특하고 다양한 소재를 적극 도입하며 차별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종편 작품들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 대부분 하이 컨셉에 기반한 작품들이란 겁니다. 하이 컨셉이란 쉽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직관적인 소재를 말합니다. 만약 고졸이 대기업에 취직한다면? 만약 과거와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다면? 만약 미군이 된 조선인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있었다면? 만약 유명한 야구 선수가 감옥에 간다면? 이렇게 작품의 컨셉만 들어도 흥미가 동하게 만드는 것을 하이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장 잘 활용한 작품은 역시 과거의 그 시절을 재현한다는 컨셉으로 청춘 로맨스에 큰 관심이 없는 중장년층까지 끌어들인 응답하라 시리즈를 꼽을 수 있겠네요. 여기에 톱스타나 뉴페이스를 이용해 화제성을 더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식이며 흥행한 종편 드라마 대부분이 이 공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1화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초반부의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덕분에 흥행작이라도 1화와 최종화의 시청률 차이는 평균 4~5배 이내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스카이캐슬은 이 공식을 벗어났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스카이캐슬의 키워드는 크게 입시지옥, 상류층의 삶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입시지옥만 해도 공부의 신이 2010년, 여왕의 교실이 2013년 작품이며 상류층의 삶은 사회 비판적인 작품은 물론이고 로맨틱 코미디에서도 재벌 2세가 주인공이 아닌 작품을 찾기 힘들 정도죠. 쉽게 말해 스카이캐슬은 예고편을 보거나 한 줄로 요약했을 때 크게 구미가 당길 만한 기획은 아니란 겁니다. 여기에 톱스타의 인기도 뉴페이스의 신선함도 없는 기성 배우들의 조합 덕에 스카이캐슬의 1화 시청률은 고작 1.7%에 불과했습니다.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동시기에 방영 중인 남자친구가 8.7%,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7.5%, 같은 JTBC인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도 3.2%로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아주 저조한 스타트를 끄는 셈이죠. 하지만 1화의 이 충격적인 엔딩을 기점으로 2화부터 시청률 4.4%를 찍고 4화 만에 7%, 18화 기준 22%를 찍으며 작품성만으로 경이로운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면서도 진행한 것은 아마 드라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뚜렷했고 작품성으로 대중을 끌어모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드라마 제작은 여러 사람과의 협업이고 돈이 많이 드는 만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부담이 뒤따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을 통과시키고 완성도로 성공시킨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스카이캐슬은 기형적인 입시제도와 사교육, 그리고 부모님들의 욕심에 의해 가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아주 좋은 주제의식이지만 의도가 좋다고 모두가 좋은 작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라이프도 의도는 좋았고 김치워리어도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카이캐슬은 의도뿐만 아니라 완성도도 높습니다. 진지함과 코믹함을 넘나드는 배우들의 연기력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더욱 돋보이는 것은 음악과 화면 연출입니다. 먼저 음악. 김주영의 테마곡으로 사용되는 슈베르트의 마왕은 어두운 밤 말을 타고 달리는 아버지가 마왕이 보이지 않느냐는 아이를 애써 안심시키며 집에 도착하지만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곡은 김주영이 악한 인물이라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스카이캐슬에 대입해 살짝 비틀어 보면 파멸을 경고하는 아이와 아이를 위한다는 말로 경고를 무시하는 부모, 아이의 경고를 현실로 만드는 김주영의 구도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또한 극중 노승혜가 망치로 스터디룸을 부수는 장면이 있죠.
이때 쓰인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 이 곡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오프닝으로도 유명합니다. 무려 1968년에 제작되었지만 지금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이 미려한 오프닝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데요. 드라마에서도 이 장면을 기점으로 가부장적으로 돌아가던 가정에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그게 분위기와 상징성을 모두 잡은 선곡인 셈이죠. 이런 기성곡뿐만 아니라 OST도 뛰어납니다. 스카이캐슬을 상징하는 곡인 We All Lie의 경우 한국 드라마의 OST임에도 가사가 전부 영어로 쓰였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가사를 보면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짓말쟁이며 서로를 속고 속이는 게 사람이라는 신랄한 조소를 담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영어라는 점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로를 속인다는 가사 내용과도 일치하고 부와 명예를 얻으며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져 영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볼레로, 레퀴엠 등 다른 곡들도 극중 상황과 매치시켜보면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삽입곡들이 모두 극의 분위기와 맞으면서 이중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으니 대단히 섬세한 연출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 연출 또한 인상적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 장면이야말로 스카이캐슬을 대표하는 순간일 텐데요. 마치 악마와 계약을 맺는 것처럼 압박감과 절박함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장면만큼이나 이어지는 장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는 서진을 역광으로 비추며 표정을 볼 수 없게 만든 뒤 뒷모습을 잡고 거짓말쟁이라는 가사를 담은 We All Lie가 흘러나오며 그제야 웃는 모습이 잡힙니다. 바로 전 장면이 큰 긴장감을 준 만큼 이런 연출은 시청자에게 한서진이 한수위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맹신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 빠지는 수렁입니다. 작중 한서진은 무능해서 김주영에게 놀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연인물 중 가장 뛰어난 능력자로 그려지며 후반부는 그런 그녀조차 욕망에 눈이 멀었다는 내용임을 생각하면 뉘앙스를 살린 적절한 연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회상 장면에선 횡비가 바뀌고 이렇게 광기를 묘사하거나 사물을 이용해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등 전체에 걸쳐 각본의 의도를 이해하고 맛을 더하는 연출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품이 성공했을 때 찬사를 받는 것은 각본과 연기력이지만 스카이캐슬의 화면 연출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애엄마가 이렇게 이뻐도 되나요? 완성도 좋은 거 알겠고 흥행한 것도 좋은 일인데 자극적인 전개로 시청자들의 관심만 끌어낸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몇몇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수임 일가의 경우 이런 스릴러 같은 작품이 오, 기특한데 그런 의미에서 돈가스 하나 투척! 이렇게 한순간에 공익 광고가 될 정도로 필사적으로 출세에 매달리는 다른 집과는 다르게 마치 그린 듯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런 가족에게 스카이캐슬 주민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수임의 방임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 황치열이 병원장의 총애를 받고 그 자식이 사교육 없이도 명문고 전교 1, 2등을 차지하는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면 왜 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보고자 아둥바둥 하는 건데 그걸 비판하는 방법이 알아서 1등 해오고 센터장 따오더라 는 식이니 공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해나의 경우 알아서 공부 잘하고 우주에 관심을 받으며 예서에 앙숙이던 이 친구가 하필 노콘준상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리보단 감정에 기댄 자극적인 전개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출생의 비밀이 극의 중심이 되고 세리가 거짓말로 하버드에 다닌 척하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등 작품의 분위기가 막장으로 치닫는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19화까지 진행된 현재 그런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추악한 행동을 일삼는지 보여주던 것처럼 속 안 좋다는 엄마한테 소화제 하나 던져주고 일회봉사 떠왔잖아요. 속편해 보이는 이 가정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병원장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 황치열이 찬밥이 되는 것도 그려집니다. 해나의 이야기는 작중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재였으며 무엇보다 이야기의 구도가 한서진대 이수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상극에 가까운 전개였죠. 스카이캐슬의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대학을 노리지만 가족별로 이 문제에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남편과 대립해서라도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려는 노승혜, 아이의 성공을 원하지만 유대도 중요하게 여기는 진진이 부부의 모습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묘사하며 자식의 성공을 추구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은 정말 복합적인 이유가 얽힌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명문대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부분 국립대로 운영하는 독일 정도가 예외이며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조차 법조계, 금융계 같은 엘리트 직종은 한국보다 심한 학연으로 얽힌 이너서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은 입시 지옥이란 표현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여기엔 수도권으로 편중된 인구, 수도권 대학 신설과 정원 증가 제한, 천편일률적으로 높은 등록금, 부실한 커리큘럼으로 의미를 잃은 졸업증, 의무감으로 간 대학에서 진로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 비전문 직종에 두드러지는 차별 대우와 저임금, 이런 사회로 인해 형성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꼬인다는 위기의식 등 누구 하나의 문제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전문직 외에도 내 집 마련하고 결혼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을 만큼 먹고 산다면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요. 저학력자, 단순 노동자라고 패배자 취급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면 엄마, 아빠께 태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100점 맞고 싶어요. 태어나서 죄송하다는 이 말이 지금처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사회는 아니었겠죠. 드라마로 국가 정책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카이캐슬은 의식면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엔 마치 수억 비용의 코딘이 포트폴리오 하나 얻어내려고 온갖 수작질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며 학종, 수시 전형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비추지만 작품이 중반,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이송 중에 지휘환장, 병원장, 선자야!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성공을 위한 대가인 양 가볍게 넘어가던 문제들을 이것도 포기할래? 이것도? 나 춤추고 사는 인생 즐거워. 클럽에 와서 힐링하는 애들 보면 너무 신나. 이래도? 이런 식으로 점점 깊이를 더해가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는 성공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에 대한 드라마였다면 병원 장면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해나가 죽기 전까진 어머니들이 모임을 통해 캐릭터를 구축하듯 직장생활로 아버지들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용도였다면 넌 왜 의사가 됐냐?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극 초기에 이런 대답에 헛웃음을 짓던 강준상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나가 죽자 이런 대사를 내뱉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님이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됐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공한 의사의 길을 걷던 그조차 결국은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었다는 이 비통한 외침은 아이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부모가 진로를 결정하고 경제적 자유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한국 사회에선 묵직한 촌철살인이 됩니다. 대학 가면 편해진다, 취직하면 편해진다. 그렇게 지금의 행복을 미루며 이뤄낸 성공의 끝에는 출세 외에는 무엇에서 행복을 느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드라마기에 극적인 설정으로 진행될 뿐 이건 대치동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준상의 심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만으로도 서울 의대를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던 서진이 자의로 변화하는 것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어떤 엔딩이 기다리던 스카이캐슬은
흥행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질문을 남긴 작품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고작 드라마 따위로 자식의 진로를 바꾸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이의 성공을 바랄 것이고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이 나라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능력을 갖추는 것뿐이니까요. 저희는 아빠 없이 사는 게 우리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보게 만들 것이며 이런 질문들이 켜켜이 쌓여 우리가 상식이라 여기는 것에 의문을 던지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흥행이 목표가 아니라 흥행을 수단으로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기에 스카이캐슬의 성공이 특별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